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결혼 전부터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따금씩 남편이 자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웠죠.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냐고 부모 자식 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겠냐 하고 남편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 시부모님한테서 연락이 먼저 오게 되었어요. 워낙 갑작스런 연락이었다 보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가족으로 살겠구나, 남편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구나 하고 좋아했었죠. 그런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 이혼이란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아래의 남편과는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습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제가 졸업반일 때 남편은 막 군대에서 전역하고 복학을 한 상황이었어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는 했는데 그때는 나이차도 있다 보니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로만 서로를 알고 있었죠. 제가 취직한 이후로는 가끔 동아리 후배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아닌 이상 마주칠 일이 없을 만큼 연락이 뜸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런 식으로 종종 얼굴은 보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한 건 남편이 취직을 하면서였어요. 회사는 서로 달랐지만 자취하는 곳이 같은 동네가 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알고 지낼 때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 떨어져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보니 이따금씩 혼자서는 밥을 먹기도 싫을 만큼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퇴근 이후에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가깝게 지내기는 했지만 선후배 사이고 나이차도 있다 보니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언젠가 남편이 저한테 선배가 30 될 때까지 남자친구 안 생기면 자기가 데려가야겠다는 식으로 먼저 저에게 구애를 해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고 남편 나이가 27이었어요. 처음에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받아치게 되었는데 진짜로 제가 30이 되고 나니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저한테 고백을 해왔죠. 그때는 저도 남편이 그간 농담을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1년 만에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지금이야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생각이 없을 만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보물 같은 존재이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남편이 엄청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문제였던 거라고 자기는 저랑 애초에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거라면서요. 순서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거 하나 없으니 자기만 믿으라는 말을 해줬지요.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내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은 많이 놀라는 눈치였지만 뭐 저희가 이제 막 20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각자 직장도 있고 제 앞가림도 하고 있는데 니들만 자신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며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정말 든든했죠.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저희 친정과 정반대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많은 걸 알고는 아주 젊고 능력 있는 남편을 데려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 제가 일부러 애를 만든 거 아니냐고. 애 들어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상황이 전부 다 제가 계획을 했던 것처럼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말 맞다나 제 앞가림 못하는 나이에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나이를 가지고 저러니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멀쩡한 애나 나오겠냐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못하는 줄 알라고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악의 결단까지 내리게 되었고 더 시간에 늦기 전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방도 계약 끝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붙잡았죠.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병원 가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요. 부모님은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자기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냐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길로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도 몇 번을 빌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지만 자기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장인 장모님만이라도 제발 저희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엄청 좋게 보셨어요. 당장 시댁에서 반대하는 건 알고 계셨지만 이 정도 배포가 있는 남자면 저를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셨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끝내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지는 못했어요. 이미 그렇게 될 걸 예상했다 보니 결혼식은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친인척들만 모아놓고 혼주석을 비워둔 채로 조촐하게 치르게 되었고요. 나중에라도 시부모님 마음을 돌려내 멀쩡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는 이야기도 나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니 잘난 줄만 아는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며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 이후로 있던 아버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이며 명절, 집 앞까지 찾아가도 저희를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아이 출산이 임박했을 때도 연락을 드렸는데 관심도 없는 애새끼 때문에 전화까지 한 거냐며 그 길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 이후부터는 육아 문제도 있었고 매번 좋은 이야기 한 번 못 듣고 얼굴조차 안 보여주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꼭 부모님 마음을 돌려놓겠다던 남편도 반년 동안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시부모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저처럼 지친 건지 언젠가부턴 마음을 접은 듯 시댁에는 언제 또 가보냐는 제 말에 거기 가봐야 문전박대나 당하지 그런 데 가서 뭐하냐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1년을 보내고는 아예 시댁에 대한 마음을 접은 듯 보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희가 시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된 거면 말을 않겠어요. 시댁이 있건 말건 툭 까놓고 말해서 있어 본 적이 없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사는 데에는 그 어떤 지장을 주지 않았거든요. 말 맞다나 저희한테 뭐 용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1년 가까운 시간을 저러고 계신 거였어요. 적어도 아들인 남편 연락이라도 받아주고 둘이서만 연락을 주고받고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남편까지 싸잡아서 부모 말에 거역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후레자식 취급을 하는데 저희가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그나마 남편이로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과는 이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복잡한 일에 자기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저희와 시부모님 사이에 있어서 그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나중 가선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불편하다며 아주버님 또한 저희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하고는 완전하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이한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못 보여주는 게 아쉽다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워낙 큰 사랑을 주시고 지원도 해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빈자리 또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충분 그 이상으로 메꿔주고 계신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저희도 점점 시댁에 연락하거나 찾아가 보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엔 저희도 찾아가기는커녕 그 어떤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시댁과 연이 끊기게 되었을 땐 겉으로 괜찮다 했지만 남편이 이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그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섭섭함이 더 컸지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데 연락조차 하질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걸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고 그냥 심심한 위로 몇 마디 건네는 게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 끊고 지내던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오건 시댁과 그 어떤 교류조차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가 아침 5시 반이었어요. 잠결에 걸려온 전화를 누구한테 걸려온지도 확인 못하고 받았었는데 그게 시어머니였죠.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무심코 받은 전화였다 보니 졸린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대번에 전화기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너는 네 시어머니한테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전화 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잠이 싹 달아날 정도였어요. 이따금씩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지내는 상상을 하고는 했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전화가 걸려오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버려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려서 시어머니한테 그간 별일 없으셨냐고 안부를 먼저 물었죠. 평생 얼굴조차 안 보여주고 전화 한 번 안 받던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온 걸 보면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거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냉랭한 투로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는데 뭐 허락까지 받고 전화를 해야 하냐며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결혼하기 전부터 여지까지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락은커녕 얼굴 한번 보여주신 적이 없던 분이 저렇게 말하니 참 할 말이 없대요. 허락받으실 필요 없죠. 아무 때나 하셔도 된다고. 이왕이면 남편 같이 있을 때 전화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너는 우리 아들한테 무슨 고생을 시키길래 애가 새벽 5시에 집에 없고 밖에 나가 있는 거냐고 따져 물으시대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출장 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 자식이 출장은 무슨 출장이냐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출장 같은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보니 그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지난 5년간 저희들 결혼하면서 바뀐 것들을 전부 업데이트 해드렸어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남편의 벌이로는 너무 살림이 빠듯한 것 같아 남편은 사업하고 계시는 저희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이 태어난 이후로 전공 살려서 집에서 프리랜서로 통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제 벌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이 키우면서 하기엔 이만한 일이 또 없는 것 같고 친정아버지께서 남편한테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으로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덕분에 결혼하기 전보다 저희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 귀에는 자랑처럼 들렸는가 봐요. 대번에 니 똥 굽다 하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러곤 이만 전화를 끊겠다 하시길래 남편한테 연락드리라 할까요 했더니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4년 만에 저한테 시비 걸려고 연락을 하셨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었고 그 길로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장 중이었던 남편도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소식에 아닌 척 하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그날 출장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랑 같이 있을 때 다시 시댁에 전화를 드렸는데 또 막상 남편이 전화를 거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지요. 필시 부끄러워서 저러시는 걸 거다 하고 이제부터 다시 자주 연락을 드려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생각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간 남편을 위로했던 말처럼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하면 시간 지나 시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풀리시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딱 그 상황이 지금이구나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며칠 정도 저희가 전화를 먼저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왜 새벽바람부터 저희한테 전화를 했던 건지 정말 의문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는 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고작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전화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연락한 이유를 그제서야 꺼내오셨죠. 아주버님이 이번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주버님 결혼 때문에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그제서야 연락을 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아주버님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나 봐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시부모님 생활비를 보탤 수 없다고 나왔다네요. 이제 아주버님한테 생활비 타먹는 건 글렀으니 저희 보고 내놓으라는 소리였지요. 지난 몇 년간 형 혼자 자식 노릇 하느라고 장가도 못 가고 고생했으니 이젠 네가 하라는 소리였어요. 나중 가서 아주버님과도 통화가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하고도 연을 끊겠다 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생활비 문제였어요. 아주버님이 결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 쪽에서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걸고 넘어졌답니다. 그도 그럴 게 매달 2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었다 하니 말 다 했죠.
저라도 그건 싫었을 거예요. 어찌어찌 타협 끝에 매달 3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그 돈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냐며 저희 결혼할 때처럼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자기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는 거죠.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전화한 거지 아주버님한테 시어머니 용돈을 다시 드리라고 전화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 상황도 알겠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남편 마음이 오히려 연락 안 하고 지낼 때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해온 이유가 돈줄이 끊겼으니 새로운 돈줄을 찾자고 해온 연락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마음 같아선 까짓거 생활비 좀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2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액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암만 30만 원을 댄다고 해도 170만 원은 저희가 드려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돈 얼마 버는 일이 아니고 기껏해야 한 달에 3, 4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시댁이랑 잘 지내보겠다고 친정아버지한테 남편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죠. 게다가 그렇게 다시 시댁과 교류를 하게 된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저희를 드디어 인정해주고 화해를 하는 그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찌어찌 돈을 만들어 시댁에 용돈을 드린다고 한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만에 하나 저희가 그 돈을 못 드리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과연 저희와 계속 교류를 하실지 아니면 전처럼 연을 끊고 지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 했을 때 남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솔직히 가늠이 되지 않았고 모처럼 시댁과 다시 교류를 하고 지낼 길이 열린 것이니만큼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네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으니 아주버님네가 돈을 더 드리던 시부모님이 조금 욕심을 줄이시던 해서 세 가족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도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갈피를 못 잡는 듯 보였습니다. 저한테 일을 좀 늘려보면 안 되겠냐는 말까지 꺼낸 걸로 보아 그 돈을 어떻게든 드리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말을 아끼고 있던 제가 나서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네도 부르고 시부모님도 한자리에 불러내서 세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말이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생각해서 만든 자리였는데 결국 그날 만남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아주버님네가 결혼하고 30만 원씩 드리기로 한 거 조금만 더 보태서 5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버는 게 딱 그 정도 되었으니 두 형제 똑같이 해서 시부모님 생활비로 100만 원을 보태드리는 쪽으로요. 어버이날이나 명절이나 두 분 생신 같은 날도 어련히 1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아쉽지 않게 챙겨드리게 될 텐데 아주버님네도 똑같이 그런 특별한 날 100만 원씩 챙겨드린다면 생활비 드리는 걸 100만 원으로 줄여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물론 그런 날마다 매번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조금만 욕심을 줄인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오신 거였죠. 이야기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는 이미 말을 맞춰놓은 게 다 티가 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자리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고 맨 처음 제가 입을 열어서 저희 생각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한번 들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아주버님을 저희 아버지 사업체에 취직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그 사업을 남편과 아주버님 두 분이 공동 운영을 할 수 있게 물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더라고요. 그 이유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두 자식들이 사장이 되면 경제적으로 둘 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게 해주면 당장 생활비 같은 건 안 받으면 그만인 거라고. 나중에 두 아들이 사장 자리 꿰차고 나면 그때 가서 100만 원씩 각출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대번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디가 더 좋은 방법이냐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내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기로 했다지 않았느냐고. 나중 가서 남편이 사업을 이어받아 아주버님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만인 건데 그건 사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정식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 어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아주버님이 옆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지원 사격을 해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자기도 사업을 같이 물려받는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가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전부 자기 돈으로 드리겠다고요. 저희 주머니에서 시부모님한테 돈 한 푼 나가는 일 없을 테고, 그리고 솔직히 이날이 때껏 자식돌이는 자기 혼자만 독박 쓰고 있지 않았냐고. 그 정도는 충분히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사업주인 친정아버지가 자리에 없는데도 이미 지들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듯이 떠드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선심 써주는 척 말하는 것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었는데 지들 욕심만 챙기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 제 제안대로 두 자식들한테 50만 원씩 생활비 받으실 생각 아니면 그냥 여지껏 살던 대로 저희들 없는 자식, 없는 며느리 인셈 치고 지내시라고 했어요. 여지껏 없는 가족이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말 한마디도 없이 듣고만 있던 남편도 데리고 나왔죠. 자리를 떠나는 남편 발걸음에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게 다시 가족들과 잘 지내리라 기대를 잔뜩 하고 나왔을 테니 아쉬울 만도 하겠죠. 그런 남편에겐 미안한 일이었지만 돈으로 시댁 관심을 사오자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이런 제 결정을 남편도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안 턴 남편이었어요. 상황이 그랬다 보니 많이 심란하겠구나 싶었는데 한참 지나 남편이 입을 열었고, 그때 남편이 꺼내온 말 한마디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고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고 먼저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장인어른은 시간 지나면 은퇴하실 분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내가 형님한테 부사장 자리 넘기면 그만인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자기는 혼자 힘으로 사업을 굴릴 깜냥이 안 된다고, 형님같이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사업도 꾸리고 그럴 수 있다면서 시어머니가 두 자식 사장 만들어 놓고 용돈을 더 뜯어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박하게 두 자식한테 100만 원씩 받아서 살겠다는 소리지 않냐며 시어머니 편을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고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연상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을지언정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지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 했죠. 대접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돈 얼마 때문에 돈 얼마 주면 친하게 지내주겠다 하는 건데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댁하고 잘 지내봐야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따졌더니 제 말에 중요한 요지는 파악도 못하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 시어머니가 어색해서 그러는 거냐입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럼 일단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정도 좀 붙이고 친해져 보라고요. 그렇게 몇 달 살아보고도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싫어하는데 돈 때문에 억지로 친한 척 하는 거라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요.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데 여지껏 세상 둘도 없는 남편으로서 잘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눈이 돌아서 똥오줌 못 가리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가족들과 다시 잘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지금은 그냥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저러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서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다른 대안이나마 찾아내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두 달이나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달리 시부모를 모시자는 말도 시어머니 제안대로 하자는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지 혼자 몸이 달았나 봐요. 그 길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지 형 일할 자리를 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었다네요. 처음엔 저희 아버지도 평소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던 적 없는 남편이다 보니 아주버님이 무슨 지금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부탁을 하는 줄 알고 긍정적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 생각을 그대로 저희 아버지한테 전해버린 겁니다. 그걸로 모자라 자기가 혼자서는 사업을 이끌어갈 깜냥이 안 되니 아주버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소리까지 했는가 봐요. 자초지종을 다 눈치챈 친정아버지가 어떻게든 우리 딸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배포가 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똥된장도 구분 못하는 머저리였다고. 당신이 사람을 아주 잘못 봤다고. 아주버님 자리고 나발이고 내 회사에 너 같은 놈이 일할 자리도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남편을 회사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그 길로 저까지 친정집으로 부르셨어요. 당장 애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저런 놈하고 살아서 뭐 하겠냐며 당신이 재혼 자리든 뭐든 알아봐 줄 테니 친정재산 시댁에 통째로 넘기려는 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면서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렇게 독하게 행동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서서 남편을 강하게 휘어잡을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그 역할을 대신 해주셨던 거죠. 저한테 맡겼다간 남편이 원하던 두 가지 중에 못해도 하나는 들어주겠거니 싶으셔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저희에게 바닥에 바닥을 보여줬습니다. 아주버님 문제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는 척 이야기를 하더니 끝에 가서 그럼 자기가 사장이 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용돈 200만 원은 드리면 안 되겠냐네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더 설득해서 뭐 하겠어요. 결국 아버지는 남편을 진짜로 회사에서 쫓아내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소원대로 부모님 모시고 자식 노릇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당신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이룬 거 아니겠냐고요. 두 가지 다 못 들어주는 나랑 사는 것보다 나랑 이혼해서 하나라도 이루는 게 어디냐고. 이런 결정을 내린 나를 너무 원망말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많이 자랐다 보니 아이는 그냥 유치원에 보내기로 하고 아버지 회사는 제가 물려받기로 했어요. 당장 일을 배워야 할 건 산더미지만 그동안 애 키우면서 집에서만 있었는데 다시 회사 나가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러니 이혼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 인생 새 출발을 하는 기분입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아주버님도 끝내 결혼 못하고 파혼을 했다네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온 가족들 한자리에 불러 모았던 그날 저한테 동서가 될 뻔했던 형님이 아주 저희 시댁 식구들 보고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용돈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나오는 아주버님 보니 지금이야 용돈 조금 덜 드리겠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말 바꿀 게 100%라는 확신이 들었단 거죠. 그때 한 번 만난 게 전부라서 연락처는 없었지만 연락 닿을 방법만 있다면 참 현명한 결정 내렸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도 두 아들 자식들도 전부 소원을 성취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5년 동안 효도 못한 거 이제 엄마 곁에서 실컷 할 수 있게 된 남편이며 다시 시어머니한테 용돈 2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게 된 아주버님. 그리고 두 자식 품에 끼고 효도받으면서 노후 걱정 없이 살게 된 시어머니까지. 물론 남편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야 하겠지만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주버님이 대신 돈줄을 담당하고 남편은 마음으로만 효도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저는 비록 이혼녀 딱지까지 달고 아이까지 혼자 키우게 되었지만 전 남편이 소원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멀리서나마 평생 그 집구석 탈출하지 않고 부모 곁에서 효도하며 살라고 있는 힘껏 응원해줄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